지난 시간 우리 선행으로서 한 부분들 자, 선행으로서 한 부분이 이제 구분구조법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구분구조법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 정적분으로 그 넓이를 표현을 할 때 구분구조법과 이제 정적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필기를 좀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정적분과 급수.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좌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A, 여기를 B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N등분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N등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직사각형 만들고 뭐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간격만큼 근데 총 거리가 지금 B-A잖아요. 그치? 이 B-A를 지금 뭐 한다? N등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각각에 대한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었어? N분의 B 빼기 A다 정도로 할 수 있었지.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이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었어? 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썼던 것처럼 N분의 B-A다 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세로에 대한 거. 세로는 자 여기 A만큼 왔을 때 자 여기 이미 어떤 XK다라고 한다면 기존 A만큼 온 거에다가 요 N분의 B-A를 K번만큼 간 상태에 대한 X값을 집어넣은 그 높이 함수값이 높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까지 써주면은 여기는 F에 자, A 플러스 N분의 B-AK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건 좀 표현을 바꿔주면은 델타 X다 라고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F의 XK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넓이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 전체 넓이는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자 얘하고 얘죠? 높이하고 가로랑 세로기 이 부분은 우리가 표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자 이 부분 그대로 줄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델타 x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결국 뭐라고 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 넓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넓이는 우리가 결국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에 대한 넓이.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의. 자, 그러면 바꾸는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그냥 이런 거. 자, 리미트는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자,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구하려고 하면 지금 당연히 어렵죠?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자, n분의 1은 뒤로 좀 뺄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바꿔놓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표현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그리고 여기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고 여기서 얼마만큼을 잡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 바꿔주는 거를 여기서 방법적으로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옆으로 좀 잠깐 넘어올 건데요. 잘 봐봐요. 지금 여기다 써놨던 부분 들고 오면 자, 이거 여기서 B 빼기 A 있죠. B 빼기 선생님이 설정 하나는 할 건데 B-A다라는 거를 요 A, B는 전부 다 상수죠. 구간으로서의 상수인데요. 여기 거리를 내가 P라고 잠깐만 놔볼게요. P라고 잠깐 놔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n분의 pk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p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얘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놨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그러니까 요 표현이 나오면 얘다가 맞는데 여기서 A랑 B랑 이런 이 구간들을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자 현재 이 K의 값은 자 여기서 이제 이 K가 XK라는 게 뭐예요? 처음 출발은 K가 아예 0일 때죠. 0일 때부터 K에다 N 집어넣었을 때까지야.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A죠? A에서 출발을 해서 K에다가 N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 그러니까 여기서 B라고 쓴 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P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줄게.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표현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똑같은 건데 다른 표현으로도 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 두 번째는 자, 여기다가 치환을 좀 이용을 해볼 겁니다. 치환. 이거를 여기다 쓰자. x를 요거부터 해야지. 요렇게 잠깐 잡아볼게요. 치환. 자, 요런 식으로 치환을 해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dx는 dt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을 그대로 바꿀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x에 대한 식들이었잖아. 그럼 x의 값이 a였을 때라고 하면 x가 a가 된다라고 하면은 t는 0일 때부터죠. 0부터. 자, x의 값이 a 플러스 p다. a 플러스 p다라고 한다면 t의 값은 p까지 간다 라고 쓸 수가 있고, x를 a 플러스 t라고 했으니까 f에 a 플러스 t라고 쓰고 dx는 dt로 바꿨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번엔 치환을 똑같이 하는데 x를 자, a 플러스 kt라고 해요. kt라고 하면은 여기서 역시나 dx는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넘어올 때 자 잠깐만 x에다가 0이고 n분의 p죠. a 플러스 p니까 a 플러스
그러면은 자 다시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는 양쪽 리미트 dx는 이거 잘못 썼죠. t 곱하기 dt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이건 맞지? 자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되냐? 자 역시나 x가 a일 때니까 여기서 a가 되려면 t의 값은 0부터 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a 플러스 p죠? 자 a 플러스 p가 되려면 t는 1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때는 f의 이 안쪽 값이 x들에다가 a 플러스 pt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dx에 대한 거는 p 곱하기 dt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 급수에 대한 표현을 무한급수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그 표현하는 요령 그 팁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좀 반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n분의 k에 대한 부분 이거를 x라고 하면 n분의 1이 dx다라고 할 수 있는 셈이 되고 자 그러면 봐봐 리미트 시그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로 쓸 수 있어. 자 그리고 구간을 잡아주는데 자 k의 값은 지금 뭐에서부터 뭐까지? k는 어차피 0에서 n까지 들어가지는 상황인 거니까 0 집어넣으면 x의 값은 0부터 출발하고 여기다 n 집어넣으면 1까지 그리고 나서 f에 a 플러스 자 n분의 지금 n분의 k까지 x로 한 거니까 px 써주고 n분의 p 그러니까 p dx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설명했던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내가 n분의 pk까지를 자 x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때는 n분의 p만큼 자 여기까지가 d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자 k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니까 0 여기다 n 집어넣었을 때는 p 자 그리고 f에 a 플러스 자 n분의 pk라는 거를 x를 했으니까 x 써주고 n분의 p까지는 그냥 d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난 이걸 전부 다 잡겠다. 얘를 전부 다 x로 하겠다. 자 그러면 n분의 p가 dx가 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역시나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a부터 출발해서 n 집어넣으면 a 플러스 p의 f. 지금은 이거 내용물을 전부 다 x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d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은 각각 치환을 어떤 식으로 했냐에 따라서 유도돼서 이렇게 변형은 되어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문제 적용시켜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봐서 이 n분의 k라는 거 n분의 pk a 플러스 n분의 pk 어디까지를 x로 잡냐에 따라서 이 dx다라는 것도 무엇이 dx냐가 정해질 거고 그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방금 이 표현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적분을 바꿀 건데 어디까지를? 리미트 시그마까지는 우리는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런 의미가 있다 했죠. 그리고 이제 구간은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x로 설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n 지금 보시면 근데 n분의 k 여기 봐봐 n분의 k 자 n분의 k 여기 n분의 k가 다 있죠. 지금은 사실 이 구조에서는 1, 2, 3번 중에서 누구밖에? 1번밖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나는 n분의 k를 이렇게 x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n분의 1이 dx가 될 거야.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 그대로 옮겨보면 일단 구간은 0에서 n는 것까지 잡아놓고 2의 x제곱 dx 이건 뭐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과정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 교재 있는
몇이냐, 뭐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 정적분으로 전환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풀 수 있냐면 있긴 있어. 어떻게 있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말 풀잖아. 그 지금 시그마니까 K에 대한 식이 아닌 것들은 다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쓰고 이거를 자, 1 플러스 n분의 4k n 제곱분의 4k 제곱 이렇게 표현 가능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n에 대한 거 싹 다 앞으로 빼버리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싹 다 숫자까지 할게요. 이렇게 빼버리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고 어차피 얘는 보자. 공통적으로 묶어냈으니까 여기가 이제 n 제곱으로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n 제곱 분해니까 n 제곱. 그다음에 시그마를 일단 써놓는 게 낫겠네. 그냥 써서 하지. 자, 이 표현 가능하죠. 근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그냥 k에 대한 게 없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 n분의 3이 총 n번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 k가 있으니까 n의 이거 제곱이죠, 제곱. 제곱분의 1을 빼되 12까지 뺍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거는 n의 세제곱분의 12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 제곱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리미트는 무한대로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있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수열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방법으로서 가지 않고 정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k 제곱 제제곱까지는 되는데 4제곱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4제곱 이후부터는. 자, 그럼 정적도를 바꿀 때 선생님 선택지가 총 몇 개? 3개 있다라고 그랬죠. 3개.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로 내가 선택했다. n분의 k만큼. 자, n분의 k를 x로 n분의 1을 dx로.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요. 자, 이거는 어차피 옆에 있으니까 지우고 바로 쓸게. 이 부분은 어떻게 쓴다? 인테그랄. 그죠? 구간은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이니까 n분의 k에서 k가 0일 때부터 n까지. 그럼 0부터 1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2x의 제곱. 그리고 그러면은 n분의 1만큼, 요 n분의 1만큼만 하니까 이 정도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좀 정리해서 3은 앞으로 빼버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2x의 제곱 dx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뭐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두고, 자, 두 번째 표현으로서 자, 요거죠.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푼다. 그럼 이번에는 n분의 2k까지를 x라고 잡겠다는 거야. 그럼 구간이 0부터, 자, 여기다 0 넣는 것부터 n 넣으면은 n분의 n이니까 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체가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자, n분의 2만큼이 dx죠. n분의 p만큼 dx. n분의 이렇게 써야겠어요. 2분의 3 곱하기 n분의 2 라고 하면은 여기만큼이 지금 d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어때? 2분의 3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 제곱 d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때? 세 번째 형태,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걸 전부 다 x로 내가 잡겠다라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이건 0부터가 아니죠. 자, 이번에는 어디? 이거 전체를 x로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1 플러스 0인 거죠. 그럼 1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다 n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까지입니다. 그럼 3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x니까 x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이 부분은 똑같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 2분의 3에 이 정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다? 이 어떤 하나의 급수식이 지금 정적분으로서 이렇게도
것도 전부 다 가능하고 요 세 가지가 가능한 부분들을 아까 이제 설명을 했었죠. 시원이랑 이용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구간에 지금 어떤 차이들도 왜 이랬어? 입니다. 있는데 결과값은 전부 다 어때 된다? 똑같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계산은 좀 생략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290쪽에 있는 그 보기 3번 정도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가 있어. 만약에 있잖아 이게 뭐 한 4제곱 정도라도 되고 여기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니까 그 2분의 n의 n 플러스 전체 제곱 그 이제 그 시그마 합공 그 식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5제곱에 이거니까 그 우리가 세 가지 외운 거를 쓸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시그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k는 1부터 n까지를 하고 여기 표현 바꾸면 어떻게 된다? 자, n의 5제곱분의 k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선택지는 근데 결국은 n분의 k다라는 건 다 우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n분의 k라는 것만큼은 딱 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모양을 딱 n분의 k가 끊어지게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얘에 맞는 dx로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인테그럴 잡아놓고 우리는 지금 얘를 x로 잡아야겠죠? 현재? 이거 x의 4제곱 이게 x면은 여기 n분의 1이 dx입니다. 그 구간은 여기다 엮는 것부터 여기 n는 거 1까지 이렇게 잡힐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5분의 x의 5제곱 해서 뭐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계산이 좀 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식으로서에 대한 연습을 좀 더 하자면요. 이렇게 돼요. 자, 그 페이지 291쪽 16까지 하면 1번 문제를 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루트 n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n 플러스 루트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역시나 이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그마로서만 처리하려면 힘들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얘는 그냥 빼버리면 되겠지만 이거 1, 2, 3, 4, 5, 루트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어진 거를 무한이었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건 우리가 시그마 공식을 공부한 적이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말했지만 이 정적분을 쓸 건데 n분의 k라는 모양은 필요로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n분의 k가 없죠? 근데 여기 k가 이제 힌트네 힌트. 요 k에 맞춰서 가려면 루트 n분의 루트 k가 되면 될 것 같거든. 야 너 일로 와. 뺏어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썼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하고 요 루트 n을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고 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저희가 1 플러스 루트 n분의 t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이 모양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n분의 k만큼 자 요거 좀 자리를 바꿔서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리미트랑 시그마는 인테그럴 취급해버리고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냐 n분의 k를 지금 x로 할 거니까 0부터 1까지 k에다 엮는 것부터 한번 써줄게요. 나는 n분의 k를 현재 x로 하겠다. 지금은 그게 적합하겠죠. 루트가 없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n분의 1이 dx가 되어지는 셈이다 라는 거죠. 자
자, 그러니까 뭐냐, 인테그럴 잡아놓고 구간 k에다 0는것부터 k에다 n는것부터 1까지,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x, 그리고 이 n분의 남은 거 깔끔하게 dx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뭐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91쪽에 있는 그 문제들은 요 모양이 점점점 없이 요 정도로 표현했는데 너가 요 n분의 k까지는 네가 만들어내라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점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까지 얘기를 할 건데, 자, 또 예를 들어서 292쪽에 2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자 1제곱 3의 n제곱분의 n, 2의 제곱 3의 n제곱분의 n, 자, 이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n제곱 3의 n제곱분의 n,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점점점으로 됐으니까 일단 뭐 하자? 시그마를 일단 1차 표현을 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에 무한대로 갈때 지금 바뀌어지는 건 1, 2, 3, 4 여기 지점들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k의 제곱 더하기 3n 제곱분의 n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는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인데,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정적분 전환을 하려면 n분의 k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힌트라고 했죠. 분자분모를 n 제곱으로 나눠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3에 이거 이렇게 따로 써줘.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어떤 의미로? 인테그랄의 의미로. 그 다음에 n분의 k다라는 거는 그쵸, 여기는 이제 x로 했을 때 역시나 0, 1까지,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이 부분이 dx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요거 정적분 처리만 하면은 되도록 하겠죠? 근데 요 부분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이게 지금 2차네요, 2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따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x는 루트 3의 탄젠트 세타까지 이렇게 치환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삼각 치환법 같은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다시 마무리. x가 0이면은 이거 0이고 이거 1이다. 이게 1 되려면은 얘에 대한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6분의 파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곱했으니까 3으로 묶으면서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저기까지 써야 되죠. 이거 미분해 주시면 dx는 루트 3에 탄젠트 미분은 이거 맞죠?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루트 3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땡큐죠, 땡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다? 시컨트 제곱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깔끔하게 날아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 나머지 마무리는 0부터 6분의 k까지 요거 처리하면은 그냥 루트 3분의 1 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이걸 이렇게 써놓고 그럼 마무리 여기다 할게요. 3분의 루트 3의 세타 그리고 0부터 6분의 k까지. 요거 집어넣은 것을 요거 집어넣은 거 뺀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0은 의미 없으니까 집어넣으면 18분의 루트 3 뺀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어야죠. 상황이 되겠다. 근데 이 정도 얘기를 이제 오늘은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그 구분구조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내신 때문에 빠진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급수로 표현되어서 구분구조법으로서 이제 표현되어진 넓이나 어떤 식을 이제 우리가 뭐 정적분으로 바꿔서 결과값을 좀 쉽게 얻어내겠다. 그런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세 가지 형태 설명했고 그리고 그거 좀 쉽게 표현한 거, 요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식 만났을 때 이거를 시그마로서 표현하고 n분의 k가 등장되게끔 만들어주고 그 중에 사항에 따라서는 선택 어떤 선택을 하냐 가급적이면 요 선택이 가장 좀 깔끔하게 나오긴 하겠죠. 이 덩어리 자체를 최대한 쉽게 하니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게 n분의 k만큼 안 되면은 요 정도 잡아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습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을 해보면은 좀 재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미적분 선택 요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